7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두 가지 점이 좀 눈에 띄입니다. 하나는 혹시 경기가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졌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준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용이 정상화되면 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했기 때문에 나온 당연한 반응이면서 당연한 결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항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지금 시장에서 있는 사안도부터 좀 몇 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카오뱅크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틀 동안 주가가 올라서 시가총액 12위로 올라갔고요. 오늘은 조금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카오뱅크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까요? 결국은 수급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상장 초기에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보호 예수들이 지금 굉장히 걸려 있는데 의무 보유 확약에 걸린 물량이 한 22%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넷마블이라든가 우정사업본부 이런 데는 장기 보유하는 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물량이 이익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물량이 굉장히 적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시총 기준으로 지금 9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예. 이건 지수에 편입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9월 9일 날 이제 코스닥 200 지수에 지금 편입되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고요. 예. 모건 스탠리 MSCI도 지금 시총 기준이나 유통 기준 다 맞췄기 때문에 거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한 3천억 이상의 지금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예. 가격이 떨어져도 이런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 자기네 포트폴리오를 맞추기 위해서 하면은 받아주는 데가 있거든요. 예. 결국 수급의 문제에 굉장히 이것은 됐고 특히 이제 첫날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외국인이 672만 주인가요? 예, 그렇죠. 네,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상승하는 부분이기에 굉장히 좋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성장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카카오의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는 지금 제한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까지 많이 커왔는데 계속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은행입니다. 은행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해서 비은행적인 사업을 벌일 수 있느냐. 예.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의문점이 있고요. 특히 중금리 대출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중금리 대출 이거 기존 은행들이 지금 안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근데 시장이 굉장히 현명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은 이제 공모가 이제 보면은 플랫폼 기업으로 가면은 한 40조 나온다 그랬고요. 예. 은행으로만 가면 30조 나온다 그랬는데 첫날 딱 보니까 30조에 딱 맞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장은 항상 현명하고 똑똑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되는 질문이 이거 갖고 가요 말아요. 이 그렇죠. 질문이 예, 하루에 한 30건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급의 문제인데 예. 9월 9일까지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들이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코스피 200이라든가 그다음에 MSCI 이제 지수 편입되는 데에 수급의 유입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아직도 상승의 여력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실례가 안 된다면 제 생각을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예. 미래에셋증권의 제일 처음 이름이 뭐였냐면 이미래에셋증권. 맞습니다. 알파벳 소문자로 이.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미래에셋증권이 표방을 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증권회사가 아니다. IT 회사다. 맞습니다. 이걸 표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셋증권을 IT 회사라고 보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미래에셋증권 자체도 IT 회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플랫폼 기업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네. 과연 진짜로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으로서 인정을 받을 건지 아닐 건지 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요. 지금은 그런 기대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1997년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은행은 계속해서 남는다라고 맞아요.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증권회사도 그랬고 뭐 종금사 이런 데도 어려우면 모두 다 폐쇄를 시켜버렸지만 은행은 지방은행조차도 그 다른 데 흡수합병을 시켰을 망정 그거를 이 도산을 하거나 하게 놔두지 않았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으로서 우리가 환산해서 얘기하면 지금에 있는 그 금융지주 회사들이 우리나라 이 금융에 가장 뼈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그런 금융회사들, 금융지주들이 이 영업을 하고 하는 데서 상당히 장애 요인이 된다라고 하면 법령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그렇죠. 뭐 영역을 확대해 주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금에 있는 4대 금융지주들이 약해야 되도록 이렇게 놔두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 산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카카오뱅크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에서 토대를 그걸로 삼아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초기에 우리가 그런 걱정을 했어요. 이제 대형 IPO가 이제 생기면 이 수급의 이제 문제, 그다음에 증시 방향 자체를 바꿔놓은 사례들이 몇 건이거든요. 제일 큰 게 뭐냐면 페트로차이나가 이제 중국 증시에 상장했을 때 거기는 한 4% 정도에 되는데 이번엔 2%예요. 예. 근데 앞으로 카카오페이라든가 LG 에너지솔루션, 현대중공업 가면은 거기도 시가총액 한 뭐 200조 되는 뭐 IPO가 기다리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제 전체 수급에 영향을 그렇죠. 줄 것인가, 예, 이것이 걱정인데요. 페트로차이나는 당시에 뭐 이렇게 해서 뭐 수급에 영향을 주고서 사실 2년간 중국 증시가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예. 지금 너무 IPO가 뒤에 많이 몰려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크래프톤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이제 시장 눈높이에 안 맞으면 지금 공모주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수익률은 나오기가 조금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글쎄 이거 올해 특히 하반기에 대형의 회사들이 전부 다 계속 상장을 해가지고 거기가 시가총액 다 보면 200조인데요. 예, 지금 그렇죠. 우리가 2,300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의 그러면 10% 정도 되는 그러면 거니까. 굉장히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서 예. 가셔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세계 4위인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를 인수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인텔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또 그 파운드리 쪽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이고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 그 인텔의 파운드리 인수 추진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요. 지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추측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네, 추측 오보. 예,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 CEO가 탐 콜필드인데요. 기자회견을 했고 우리 회사는 IPO 갈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인텔하고 이런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글로벌 파운드리의 대주주가 아랍에미레이트 국부펀드거든요. 예. 뭐 무바달라라고 여기서는 뭐 콧방구도 지금 안 끼고 있고요.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있는데요. 여기가 AMD하고 2024년까지 칩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예. 인텔하고 AMD 경쟁회사입니다. 이거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IBM하고 지금 2014년도에 10나노 공정을 갖고 오는데 무슨 계약을 한 부분들인데 IBM이 그거 이제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IBM이 지금 소송을 건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 자체로도 지금 40억 달러 들여서 싱가포르에다가 지금 뭐 공장 짓는다 그러고요. 본사가 있는 뉴욕 몰타에도 지금 새로운 공장 짓는다 그래서 이게 인수합병할 회사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 탐 콜필드가 나와서 우리 이것들은 추측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걷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말이 지금 뭐 저는 뭐 확신을 갖고서 맞는 얘기라고 보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의 추측 오보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그런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측 오보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추측 오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없다. 이렇게. 근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인텔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보다 아주 낙후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글로벌 파운드를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예, 예. 인텔이 원하는 건 뭐 GAA라든가 실리콘 나노시트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좀 새로운 뭐 장치 디자인이 필요한데 글로벌 파운드리 사갖고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점에서 봐서도 이 부분은 추진하기가 굉장히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법안 네. 아직까지 통과 안 됐죠? 지금 뭐 이제 거의 다 돼가는 이제 예, 상황이죠. 근데 단기 부양, 경기 부양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네.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앞에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은 3분기 GDP의 4.9%를 올렸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5년에서 10년짜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나눠서 하고요. 또 예산을 자세히 이제 뭐 분석을 해보니까 신규 지출은 5,500억 달러밖에 안 된다고 지금 뭐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예. 올해 0.2%, 내년에 0.3% 정도가 지금 이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예.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서 2025년 정도 되면은 신규 일자리 66만 개를 창출한, 그러니까 장기적 생산성 향상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이제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의 지금 분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저도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단기적인 스티뮬러스 패키지와 장기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지 이걸로 갑자기 미국이 경제 회복에 V자를 긋는 부분들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융시장에 지금 단기 자금이 급증해서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1조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불안 요인이 되는 겁니까? 하룻밤 새에 1,000조가 예. 갑자기 예금이 들어오면 이거는 뭔가 잘못이 된 거죠. 그렇죠. 1조 예, 달러니까. 예. 근데 지금 이자율을 역환매 0.05를 올렸어요. 딱 예. 0.05를 올렸는데 예. 역환매 쪽으로 쭉 들어오는데 역환매는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환매, 역환매는 뭐냐면 누가 채권을 다시 사주겠다고 보증을 쓰는 건데 예. 지금 이제 단기 자금 이렇게 되면 역환매에 이렇게 1,000조라는 돈이 들어오면은 사실 단기 자금 조달 시장이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이게 빠지면서 붕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걱정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0.05% 이자율을 올린 걸로 지금 움직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굉장히 지금 사실 뭐 기대 수익률이라든가 채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이 불안한 상태에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뭐 지금 0.9에서 지금 1.6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7월 달 고용 지표 나올 때는 뭐 거의 지금 뭐 1.2에서 1.48까지 오르는 등 왔다 갔다 하는 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단기 자금 이게 지금 사실 조금 너무나 과도한 유동성이 지금 포함이 돼서 사실 환매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소유자가 사용자 쪽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역환매 쪽으로 지금 뭐 돈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예. 좀 걱정이 되고 예.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이 움직였다는 것은 미국의 투자자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현찰을 지금 보유하면서 장을 보고 있다는 것을 뭐 일면 보여주는 단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0.05% 금리 움직였는데 1조 달러가 왔다 갔다 했다. 뭐 대단합니다. 하여튼 금리 인상이라는 게 얼마나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보여주는 뭐 한 예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거 뭐 어떤 식으로 FOMC가 이걸 대응을 할지 참 이제 걱정이 됩니다. 글쎄 그렇네요. 연준 입장에서도 봤을 때 뒤통수가 좀 뜨끈뜨끈한 뜨끈뜨끈하죠. 형태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고용 지표가 지난주에 나왔고요. 네. 고용 지표 신규 일자리 수 이게 거의 한 100만 건에 육박할 정도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94만 3천 명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100만 건 정도에 네. 육박하는 상황이 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예상은 84만 명이었어요. 예. 거기다가 그 이틀 전에 발표하는 ADP에서는 33만 명을 얘기해서 예, 그렇죠.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은 고용은 잘 되면 잘 될수록 뭐 잘 되면은 잘 되는 대로 경기 회복이 된다 그러지만 금리가 올라갈 거야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었는데 사실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제 피크아웃이 될 거 아니냐, 예. 정점을 지나가는 거 아니냐,
얘기들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고용 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오니까 뚜렷해진 경제 회복세에 사실 증시는 뭐 아주 즉각으로 반응해서 다시 그날 아시겠지만 다우지수하고 S&P 500은 최고치 경신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10년물 금리도 1.28까지 오전에 했다가 1.30으로 이제 끝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이 부분들은 앞으로 8월달, 9월달에 어떤 식으로 다른 모습으로 올 건지 예. 더 올 건지가 이제 뭐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8월, 9월에 두 달이 다 80만 명씩 넘으면 테이퍼링. 예. 그다음에 8월, 9월 어느 달이든 또 10월까지도 100만을 돌파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면은 이거는 또 테이퍼링. 테이퍼링. 예.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25세에서 45세 그러니까 주력 이 인력들 그러니까 고용이 가능한 부분들에서의 이 고용률이 80%를 넘어줘야 되거든요. 미국이 예. 완전 고용을 가려면 그게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예. 77%, 75에서 6,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질적인 그런 뭐 개연성을 갖는 고용 지표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물음이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9일부터 11일 사이에 지금 연준 이사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예. 뭐 한마디씩 하는 부분들인데 완전히 편이 갈렸습니다. 예.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등등이 지금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좋게 나오면 FOMC의 제롬 파월 의장은 9월부터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시장과 테이퍼링에 대해서 소통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뭐 전망들은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요. 8월 26일 잭슨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굉장히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지금 미국에서 뭘 보기 시작했냐면 3개월 단위로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 5월에서 7월까지 부분들은 지금 평균 3개월 평균이 83만 명으로 넘었고요. 예. 4월에서 6월은 56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6월에서 8월 사이가 진짜 90만 명에 육박하느냐 3개월 평균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거 뭐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데 일견 또 다른 의견은 코로나19 확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숫자다는 것이 지금 또 뒤늦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서 예. 코로나19의 확산 뭐 경위 이런 정도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 고용 지표에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모든 관심이 11일 날 발표할 CPI에 지금 가 있습니다. 예. 고용은 됐고 인플레이션 어떻게 잡을 거냐. 이제 11일 날 나올 수 있는 그 숫자 저도 굉장히 지금 뭐 기대한다 그러면 뭐 하지만 예. 굉장히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8, 9월에 뭐 80만 명 이상 두 연속 아니면 또 한 달에 100만 100만 말씀을 한번 하시지 지금,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제 기존의 예상은 6개월 전 정도에 얘기를 하고 그렇죠. 6개월 후서부터 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예고 기간 없이 당장에 할 수 네.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예고 기간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한 달 이상은 해죠. 그래 뭐 해야 되고 사실 예. 이제 이 얘기가 누구한테서 나오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한테 나왔는데 예. 이분이요 비둘기 중에 비둘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파적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이 월러 이사가 누구하고 친하면 블러드 부총재하고 친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매파들이 지금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는데 자 9월에 테이퍼링의 어떤 실천 계획이 나올 것인지가 귀추가 주목되고요. 이 부분은 8월 26일 잭슨홀 미팅에서 아마 분명히 다뤄질 수 있는 의제로 이제는 확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9%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당연히 소비자 물가 상승하니까 그걸 가지고 만든 이 제품이 이제 가격 올라갈 거고 그렇죠. 예, 세계 공장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중국발 인플레가 다른 나라로 수출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연 다른 나라의 물가를 올리는 역할을 중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이 할 거냐? 이게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언론들의 제목들이 인플레를 수출하는 중국 이렇게 예.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실물 경제가 빠르게
식어가는 부분들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예. 이 9% 올라간 생산자 물가 이것만 해도 13년 만에 최고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가격에다 얹히질 못해요. 그러면 제조업이 이거를 뭐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같이 나온 소비자 물가가 지금 1%밖에 안 됩니다. 상승률이. 예. 그럼 9 빼기 1 하면 8%거든요. 8%를 오롯이 제조업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생산 안 하는 게 낫죠. 예, 그렇다면 그렇죠. 굉장히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정부가 굉장한 지금 공을 들여서 비축 물량 좀 뭐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원자재 수급이 굉장히 어렵다. 예. 그리고 지금 거기 이 홍수난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겹쳐져서 사실 중국 증시에서의 이런 악재들이 지금 슬금슬금 우리나라로 좀 넘어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크래프톤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지금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지금 중국에서 게임 산업을 굉장히 규제를 하느라고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배달업, 사교육, 그다음 게임 하나 더 했어요 지금. 영화 스트리밍 사업하는 플랫폼들 지금 예. 치고 있거든요. 예. 그 다음은 지금 부동산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런 것들이 쭉쭉 지금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달러를 지금 유출시키는 지금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중국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갈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유동성을 공급하는 부분들로 가는 예.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 또 다른 부양책이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그리고 점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었습니다.